sun is up, it's a beautiful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 Come, won't you come along? 서린의 정원입니다. 오늘은요, 이 클라마티스에 관련돼서 질문이 올라왔던 거를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이쁜 클라마티스는요, 매장에 가셔서 구매를 하실 때 꼼꼼하게 살펴야 되시는 게 있어요. 얘네들이 동사가 된 건 아닌지 이렇게 보시려면 새싹이 나와 있는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사시고요. 너무 어린 아이들은 겨울에 노지 활동이 좀 힘듭니다. 뿌리만 남아 있어도 노지 활동을 해서 그 다음 해에 꽃을 피울 수 있지만, 대신에 뿌리만 남아 있는 아이들은요, 요렇게 다음 해에 이렇게 키가 아주 커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자주색하고 보라색을 구매를 했었는데요. 자주색은 연수가 있다 보니까 묵은 가지가 동사하지 않아서 그 묵은 가지에서부터 새순이 올라와서 이렇게 키가 빠르게 자란 거고요. 보라색 클라마티스는 자주색보다 연수가 좀 작았었는데요. 대신에 색상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지만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연수가 좀 작다 보니까 묵은 가지는 동사에서 저희가 봄에 잘라준 상태다 보니 이렇게 크는 속도는, 위로 올라가는 덩쿨이 많이 자라는 속도는 좀 더디지요. 그래서 구매를 하실 거면 기왕에 구매하실 때 연수가 좀 있는 걸 구매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매장에 가시게 되면 색깔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요. 매장에 여러 곳에 다니다 보면 클라마티스는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종류만 해도 200종류가 된다고 하니까 정말 종류도 다양하고 색상도 다양하고, 그리고 겹꽃과 혹꽃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시고 구매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종류가 매장에 여러 개를 갖다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심을 수 있는 공간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색상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클라마티스 같은 경우는 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해가 잘 들어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놔두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클라마티스는 물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대신에 물을 좋아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물 빠짐이 좋아야 합니다. 물이 자꾸 고이거나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이 뿌리가 썩지요. 그래서 중요한 건 통풍이 잘 되면서 물을 준 거를 뿌리까지 잘 먹지만 그 아이들이 그 뿌리가 물만 섭취할 수 있는 정도여야지 너무 넘쳐서 뿌리가 썩는 일이 없도록 통풍이 잘 되고 물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마티스는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봄, 여름, 가을에 꽃을 저는 3번 다 피웠었는데요. 참고로 봄하고 가을은 꽃이 이렇게 크고 풍성하고 예쁘게 핍니다. 대신에 여름은요, 너무 덥기 때문에 꽃의 사이즈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개수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너무 더우니까요. 그거는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클라마티스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꽃이 정말 많이 피고 풍성한 아이이기 때문에 영양분이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그 영양분을 줄 수 있는 건 저는 노지에 키우기 때문에 유박을 주고 있는데요. 유박은 봄하고 가을 정도에 주어야 이 아이들이 꽃을 무궁무진하게 피울 수 있겠지요. 근데 이제 유박은 장점이 있다면 이렇게 이 아이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영양분을 충분히 먹을 수 있다면, 단점이라면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이제 날파리 같은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유박을 주신다기보다는 알비료나 이런 거를 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대신에 이제 유박은요, 또 동물들이 사료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애완견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건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질문은, 클라마티스는요, 제일 중요한 게 심을 때인데요. 초기에 심으실 때 이 아이들이 사게 되면 그 포트에 담아져 있잖아요. 그 포트에 담아져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심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트는 될 수 있으면 흔들지 마시고요. 가위로 자를 수 있다면 플라스틱
포트를 가위로 잘라서 뜯어낸 다음에 흙을 조금만 털고 난 다음에 바로 심어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묵은 가지가 있는데요. 목질화되어 있는 가지가 많이 건드려지고 또는 잘못 건드면 부러지는데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이 아이들은 몸살이 너무 심하게 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마티스를 심으실 때는 최대한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면서 심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기존에 샀을 때 지지대가 되어 있는 건 그대로 유지를 그냥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충분히 뿌리가 잘 내려졌을 때 그 지지대 플라스틱을 그냥 가위로 잘라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심조심 가위로 잘라서 없애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나무로 되어 있는 거는 그대로 놔두시거나 아니면 그게 보기 싫으시다면 나중에 자리를 다 잡고 난 다음에 그 아이도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지지대를 사서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클라마티스는 덩굴 식물이기 때문에 지지대를 꼭 세워주셔야 예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알비료를 주시거나 이런 경우에는요, 너무 뿌리에 가까이 주시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줄 때 많은 양을 주지 마시고 조금씩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꽃이 크는 거를 상황을 보시면서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꽃이라고 하는 거는 다 키우는 환경이 다르고요. 물이 주는 조건도 다르고요.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하시기보다는 조금씩 해보시면서 내게 맞는 환경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클라마티스는요, 특히나 삽목도 아주 잘 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묵은 가지를 이용해서 삽목을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